1위 네. 갑니다. 전당대 네, 신스틸러 신스틸러. 후보 1위는요. 네. 당대표 오늘 출마 선언 네. 20일에 선언했죠. 했고요. 지금 뭐 예상대로 어쨌든 많은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경원 오늘 등판. 그래서 이준석 등 신인 돌풍을 과연 잠재울까?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네. 그 볼링을 좋아했어요. 네, 볼링. 그래서 제가 동네 이제 대장이었지. 예. 우리 때 볼링이 스트라이크. 많지 않은데 예. 제가 86년 그 대통령기에서 은메달 땄는데. 진짜요? 86년에. 그렇게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왜 나경원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에서 그 볼링장에서 제가 말하자면 이제 잡았잖아요. 예.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근데 이제 신인이 올라와요. 근데 이놈들이 무섭고 건방지가 하늘을 찔러. 볼링계. 근데 나는 전국 대회도 많이 네. 나갔고 막 이런데 네. 와서 이제 조금 요즘 친다고 네. 막 어. 돈 내기 게임을 막 배팅을 하고 요청을 해오는데 뭐 강하게 요청을 해요. 오. 그러면 나는 이제 각오해. 야, 야, 여기까지. 이거는 내가 오늘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지금 돈으로 말하면 지금 돈을 아이고 막 살살해자. 야, 예. 10,000원 합시다. 10,000원. 어. 지금 돈이에요. 예. 그 10,000원짜리 해요. 이제 쑥 쳐줍니다. 그럼 기고만장. 정말 기고만장해서 5만 원 올립시다. 그냥 하재니까 쓱 바람 잡아요. 예. 그리고 이빨이 다 올려놔. 우와. 지금까지 먹은 거 싹 토해낼 만큼 500, 1000. 싹 올려놓은 다음에 그냥 죽여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고. 그럼 이제 우울해지겠네요. 그러면 얘는 그 볼링장에 나타나질 않아. 완전 싹 털리게 만들어. 메타포가. 얘 돈이 왜냐 얼마 있는지가 감이 안 되니까 네. 조그만 걸 자꾸 이뤄주면서 막 얘가 배팅이 막 올라오게끔 나는 막 이래 나중에 싹 털어버려요. 고수의 싸움이군요, 그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네. 아마 그런 각오가 아닐까. 이제 뭐 네. 자기가 봤을 땐 조무래기들 아니에요, 사실. 네. 예, 뭐 하여튼 정치적 열림이나 뭐 나이로 보나 학벌로 보나 뭐 학벌이야 뭐 준석이도 뭐 막강하지만 그럴 때 아마 다른 각오일 것 같아요. 그거를 결심하셨으니까 초파일 어쨌든 이후에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당연히 나경원 의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나경원 의원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판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제가 이 나경원 의원 나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내가 도와줘도 고마워 안 한다. 그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다 당대표감이다 모두가 아는데 그 이준석은 당연히 이겨야지라고 아는 분들이 꿍 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나라 무너지면 그 서운함은 어디 가서 우리가 말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운해요. 다 서운한데 왜냐면 이 정치권에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능력 없는 사람은 항상 뭐가 열리면 그냥 캠프에 뛰어들어옵니다. 일단 자기 손으로 와가지고 제가 뭘 도와드릴까 이런 사람들 미안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왜냐면 정치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장 고된 노동을 하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다. 정치권에 있었다는 건요. 단 한 푼도 안 받아보고 몇 달을 고생해보고 몇 달이 내 재능을 써보고 그쵸 몇 년, 10년, 수십 년 하신 분도 있고요. 10년 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쌓인 서운함들이 서로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능력자일수록 먼저 연락해 주세요. 나라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장단은 다 있죠. 근데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뛰어나고 똑똑하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고 그러면 덜 뛰어난 애 착하고 그냥 전화 잘해드리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쓸 수가 있냐 이래버리면 이제 3일만 고민해볼게. 그러니까 많은 지금 나경원을 충분히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마음의 결심을 저는 같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볼링 얘기했지만요. 이게 이제 도장 깨기식으로 도장 깨기 뭔지 아시죠? 이게 이 신인이 볼링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임으로 도장 깨기 하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볼링장에 대장을 죽이려고 이 세컨 아니면 서드가 어디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와요 선수를. 근데 이게 알아. 이게 데려왔네. 데려오면 건 더 죽이려고 그래. 낙하산이니까. 요 뒤에 누가 있는 거 알거든. 데려온 놈이. 게임이 아니야. 그건 더 죽여야 돼. 이 말하자면
이준석 뒤에 누가 있는지 뻔히 알죠. 네, 이제 알죠. 다 누가 있는지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이 네. 흥미진진해집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면 이준석 하여간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판 커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준석을 많이 비판을 안 하는 이유는 흥행을 이끌었다. 그거는 어쨌든 분명하지. 네, 악역이든 조연이든 여기까지는 본인도 정치적으로 예전에 부정선거 막 반대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싫어해요. 지금도 아직 그 마음은 있지만 얘가 흥행을 막 휘짓고 다니면서 왜냐면 민주당 진영의 언론사와 얼마나 친합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거기서 시키는 거 자기도 하기 싫은 것도 가끔 한 거예요. 그러면서 흥행을 시킨 것까지만이 이준석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 아마 공천 받아서 뭐 국회의원 되면 최대가 간 거고 그 차근차근 해야죠. 왜냐면 지금까지 정치 연습생, 정치 지망생. 저희 남편도 SM에 다녔었는데요. 제가 한번 놀러 갔는데 뭐 연습을 하는데 지난달에도 연습하고 그 다음 달에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맨날 연습만 언제 데뷔해? 몇 년을 하는데? 아니 언제 데뷔해? 했더니 데뷔를 못하는 그냥 계속 연습생이 있어 계속 이러더라고요. 계속 연습생 왜? 왜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꿔야 이준석이 초선 의원이 돼봐야 당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당내에 당선이 된 의원으로 지도부가 되는 게 무엇이구나 하나씩 배운 후에 당대표로 사람들이 보죠. 지금은 흥행을 하기 위해 그냥 써먹는 젊은 친구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 많고요. 본인이 휘둘릴 수 있어요. 누가 분명히 꼬드겼을 거야. 많이 꼬드겼죠. 이것저것. 저 민주당에서 엄청 응원해요. 세상 응원하고요. 꼬드겨서 나간 거지. 아니 선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당대표라니요. 그건 누가 꼬셨겠습니까? 빤하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약간 뭐 사실은 표가 있기는 합니다. 당선 후에 윤석열, 김동연, 안철수 만날 것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의 만날 것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뭐 다 만날 수 있게 어느 정도 지금 저는 멋있었던 게 사실 권영세 의원님이 여기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한 하루 후에도 변하는데 출연을 하시면서 제가 사실은 아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권영세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관계가 가까운가요? 아주 가깝대요. 아주 가깝대요. 선배기도 하지만 그냥 선배여서가 아니라 나경원 나온다면 권영세 의원은 그럼 내가 불출마할게 해줄 수 있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뒤에서 할 일을 이분이 윤여정처럼 하겠다 했잖아요. 진짜 윤여정처럼 당에 조연을 해주실 겁니다. 자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면 그때 말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뭐 다 이제 어쨌든 해서 요번에 하면 제대로 해봐줘라.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요번에 된다면 자기 힘, 자기 인지도로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여망을 뒤에서 도와서 의원 같은 분들이 그렇게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오늘 대구를 이제 가시고요. 또 내일은 출마 선언 후에는 이제 광주를 가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써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저도 그때 동작에 나경원 의원 뭐 할 때 가봤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요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연예인. 물론 탄핵 이후에 좀 싸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경원 의원도 딱 알아요. 제가 그때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 죄송해요 저 많이 미워하지 마세요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밥 먹고 그냥 가잖아요 스르르. 근데 어쨌든 12분이 앉아있는데 12분 다 나가고 제가 일부러 앉아있어 봤어요. 근데 아유 뭐 그래도 나경원만한 사람 없지 뭐. 야 우리 싫어하는 티 다 내는데도 우리한테도 인사하고 악수하고 저 보통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 내공이 뭐 별걸 다 겪어봤잖아요. 저쪽 좌파가 뭐 나베라고 만들질 않나, 막 자식 문제를 그렇게 고통을 주질 않나, 뭐 별의별 루머라는 걸 다 했고 그거를 다 넘기셨잖아요. 사실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나오셨기 때문에 당대표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좌파에서는 뭐 계속 선거 출마하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려고 하지만 그 프레임이 안 걸리는 건 이미 서울시장 출마로 검증이 다 된 겁니다. 마지막 저희 뭐 박영선하고 해서 다 모든 걸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저기 안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당대표 나왔을 때 그런 어떤 네거티브든 이제 작용할 게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여론조사도 뭐 지나친 상상력인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 룰이 좀 너무 불리한 룰이 상황이었어요. 불리한 상황이었고 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저는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를 믿지를 않아요. 있잖아요. 네. 우리 사실 조금 실력 있고 우파 조금 재정이 허락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여론조사 기관이 되어주세요. 왜냐면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열악해. 우리 쪽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쪽 여론조사만 흥행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저쪽은 그냥 집권하고 있고 돈이 있고 야 윈지 컨설팅 코리아 야 준석이 1위 만들어 하면은 뭐 못 만듭니까? 왜냐면 샘플이 다 있고 준석이가 이미 준석이 뽑았던 표까지 다 지역 그게 있는데 번호 관리가 다 돼 있는데 야 이쪽으로 돌려 야 이번엔 이거 7번이다 이번 2번이다 2번 7번 묶어서 어떻게 가 그럼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이게 다 기획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자 그리고 다음은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이준석 당권 도전 오늘 나란히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준석 아주 그래도 이런 뭐 쇼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경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도 뭐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 이준석이 머리가 좋은 게 저는 김웅보다는 그러니까 에이 기분보다는 김웅은 낫습니다. 맞지. 예, 왜 그러냐면 연습만 하면서 본 게 많잖아요. 겪은 것도 많고 아유, 저쪽에서 당해본 것도 있고, 근데 저쪽에서 얻어먹은 정치 것도 있고. 구력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예. 때부터 발탁돼서 그러니까 오래됐어. 이준석이 김웅이 이번에 막 홍준표 공격하고 뭐 이럴 때 지금 송파 민심이요. 제가 교회도 송파에서 아니지만 그 김웅은 다 그냥 확 꺾였습니다. 그냥 김웅도 느꼈을 거예요. 어머 이거 아니네. 이제 몰라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김종인한테 외치고 이러면 자기가 아유 끝나.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제 김웅을 잘 안 써주는데 그래서 김웅 덕을 봤다 이준석은. 김웅의 기대가 꺾이면서 그 김웅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준석으로 간 거거든요. 김웅 어차피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하는데 지금 김웅 후보는 어쨌든 그 캠핑카를 빌렸어요. 그래서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겠다 했는데 그거 의미가 없는 게 캠핑카 안에 있거든요. 그 자기 캠핑 잘하고 오세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 캠핑카라고 밖에 써놓는다고 해서 와 저 사람 간에 이르지 않아요. 이게 캠핑카야 네. 올값을 떨고 네, 전당대회 진짜 이게 전당대회 모르셔가지고 자꾸 이런 판단하시는데 다음 보여주시면 네. 근데 이제 그랬던 김웅이 아마 첫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거 뭐 청년의 5월 50만 원 기본소득 하겠다 저출산 예산으로 이런 걸 했는데 그동안 법안 발의를 안 했다고 저도 방송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 아니 제일 본질은요 모든 자기가 정치를 하든 방송을 하든 뭘 하든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6학년 아이 사회교과서에 나와요.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아이가 막 외우더라고 시험 문제라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예산을 심의합니다.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법안 발의를 안 했어요. 그럼 국회의원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언론 여자 기자들을 친해서 막 인기로 여자 기자들이 막 신나서 써주면 그렇게 당대표 되고 그렇게 나라가 한 나라의 당이 그렇게 의미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안 발의를 했어요. 이분이 쓴소리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법안 발의를 많이 하세요. 전당대회는 당대표는 뭐 이제 말도 안 되고 만약에 나온다면 뭐 최고위원까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왜냐면 생각보다 최고위원이 많이 출마는 안 했거든요. 그거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대표는 아무도 김웅을 당대표로 보진 않는다. 그래서 언론들도요. 이제 띄워봤는데 안 뜨잖아요. 언론이 어떤 데인데요. 띄웠는데 안 뜨면 싹 손절합니다. 벌써 지금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다음 보여주면 김웅 기사는 이제 이런 거밖에 안 나요. 실패한 경륜이 무의미하다. 대선 승리에 초석을 다지겠다. 이런 기사를 쓰긴 썼는데 여기 보십시오. 항상 다 여자 기자입니다. 아주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자 기자들 톡방이 있는데 너무 좋아한대요. 김웅이 왜? 네. 오빠래요, 오빠. 여성들한테 잘하나 보지. 너무 매너가? 인기. 예. 왜? 왜냐면 원래 이렇게 키가 크거든요. 180이 넘는데 저도 아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모든 그 마른 몸으로. 그러니까 겸손한 느낌을 기가 막히게 주시고 또 이 의외인 게 제가 서울대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서울대를 안 다녀봤으니까 서울대의 그 마음은 모르잖아요. 서울대에서 요 김웅 의원 같이 생긴 사람이 있대요. 그 부류가. 근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느끼고 거기서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귈 수 있는 여성들 거의 다 사귈 수 있는 그 느낌이래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세상에 얼마나 잘생긴 사람 많습니까? 저도 배우 어쨌든 배우 에이전시 작게나마 뭐 그냥 꽃미남 같은 애들 많아요. 근데 걔네들 그걸 먹고 사는 애들이고 모델이고. 근데 서울대에서는 그게 또
김웅 스타일이 김웅 스타일이 먹힌대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기자들도 사실은 좀 똑똑하던 기자들이잖아요. 올려보주세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먹힌대요. 그러니까 먹히라고 그러세요.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머 그랬는데 어쨌든 여자 기자님들도 이제 자기가 좋아한다고 이거 전당대회까지는 이렇게 쓰셔도 한 사람의 정치인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난 그거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기자들한테. 네, 그래서 막 김웅 어떻게든 좋은 기사 써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대요. 예, 나경원, 이준석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3위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합위를 출범시키겠다. 이제 더 재밌는 건요. 나경원 후보는 이제 서울 수도권의 대표로 또 인지도를 갖고 대구와 강주 이제 지역 표심을 잡겠다고 지금 행보를 하고요. 이제 주호영 대표는 사실 TK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로 가야 한다 하면서 이제 서울 수도권과 중도로 표를 가져와야지만 일단 이준석을 이기고 나경원 나주 대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나주. 나경원 주호영. 네.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는 지금 사실은 이준석을 이기는 게 이번에 어떤 목표예요. 아주 간단한 일만은 아닌 게 이준석이 언론 플레이를 잘했고 또 진중권하고 싸움도 제가 볼 때는 이 겐또를 맞게 딱 각을 맞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에 또 유승민과 김무성이 있잖아요. 그쪽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분명히 어쨌든 3파전으로 보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영 대표님이 지금이라도 나경원 의원님을 도와주시면 당이 삽니다. 왜냐면 원내대표로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차명진 의원님도 친구래요. 근데 호영이는 착한 애인데 네가 한 일이 뭐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착했다, 뭐 마음이 나쁜 애는 아니다. 이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안 돼 착한 게 뭐 이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다 내준 거 아니야? 다 내준 거죠. 저쪽하고 잘 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와서 다 가져가세요. 네. 착한 걸로 당 대표하고 우리 마누라가 당 대표하겠다. 착한 걸로 당 대표. 이끌어가고 뭘 해내야지. 네, 해내야 돼요. 이제 근데 김종인이 있을 때 그때 한 일이 없는 건 누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일 때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번에 이번 시즌의 시대 정신이 아니니 더 멋진 거는 당 대표 나오기 전에 나는 TK는 나경원으로 민다 하면 그럼 나경원 이준석을 한번 보는 겁니다. 흥행 카드로 해서 이제 이준석은 볼링 아까 다 잃었어 전재산 다 잃었어 이러면 가는 거죠. 왜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토론도 잘하고 뭐 어떤 방송 뭐 할 줄 아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이준석에게 사람들이 사실 기대하는 그나마 그래도 일말에 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잘 됐으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라. 겸손한 모습을 좀 보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라는 게 뛰어난 말을 한다고 똑똑한 말만 한다고 표가 오는 게 아니라 쟤가 달라졌네. 저렇게 어쨌든 전에는 막 이러던 사람이 그런 모습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즌 이후에 오히려 이준석이 겸손해진다면 저는 총선 때는 또 사람들이 그래도 국회의원 한번 해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노원에 잘 그동안의 표밭을 관리했으니까 왜냐면 한번 하고. 이준석 손수조 사실은 이 보수당에서 띄웠던 이렇게 루키처럼 띄웠잖아요. 근데 손수조라는 여성 어쨌든 정치인은 그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도 김신혜 최고야 와서 2일쯤 해 이러는데 그게 띄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거기 죽을 지역에 가서 사실은 죽을 지역에 보내는 거거든요. 이 당이 사실은 왜 제가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보수당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들 세대를 키웠어요. 아들 세대들이 정치권에 들어왔고 입문했고 나경원 의원도 박세일 누구 이렇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유승민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유승민은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건요 초선을 비례를 했거든요. 이분을 처음부터 사실 지역구 가서 해라 하면 초선 때 2번 떨어지고 그냥 지금 이런 나경원이란 사람이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나경원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요 나경원 의원님 세대, 요 주호영 의원 세대는 사실 그 다음 세대들을 험지에 보내고 학도병으로 보내고 니네 그래 응원해 하고 어렵게 해놓고 김세현이 그 공천을 학도병 공천을 이번에 만든 거 아닙니까? 완성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그 대가를 지금 사실 보고 있다. 보수당이. 그래서 좀 그 안타까움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 대결을 한번 볼만한 대결일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경태 의원은 그 다음 조경태, 조혜진, 홍문표, 신상진 이렇게가 이제 쭈르륵 나왔는데 조경태 의원도 이제 열심히 나름 하고 계세요. 근데 5선인데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조혜진 의원님 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어떻게 3선인 조혜진하고 5선인 나랑 헷갈리냐 그랬더니 그 좌파 매체가 얼마나 그런 거 줬습니까. 그래서 막 그거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조혜진 의원님도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들 하시고 조경태 의원님도 그래도 5선까지 오신 또 그리고 이분은요 조경태 의원의 장점을 어쨌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중요한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마지막 후보 등록 전날에 저한테 사실 전화가 오셨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김씨 대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당대표를 나갈까요? 최고위원을 나갈까요? 이래요. 그때 기사는 다 당대표 출마 이제 뭐 곧 앞둬 뭐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래서 당대표 나가시면 그냥 조경태 정치 인생 끝이에요. 안 돼요. 왜냐면 전화가 왔잖아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바로 다른 이 반을 접수해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드렸던 아이디어는 김진태 의원님 지지자들과 함께 가라. 왜냐면 김진태 의원님 그러면 1위 최고위원 되실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올 거다. 그때까지 또 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얘기 통화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최고위원으로 출마 바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놀랬어요. 근데 왜냐면 그 당원들 목소리를 듣긴 듣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도. 왜냐면 지지도가 많이 오르지는 않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참 아쉽네요. 조혜진 의원도 참 그렇고. 조혜진 의원님도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저는 이 대선 전에 각 위원회를 맡아서 위원장들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이분은 사실은 조경태 의원님은 뭘 잘하냐면 쌈박한 아이디어 있잖아요. 뭐 오히려 5.18 저쪽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사실은 노무현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노무현 캠프에 맨날 노무현 이뻐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조경태 의원은. 근데 문재인은 거기에서도 그 정도 위치는 아니었대요. 초반에는. 이분 입장에서는 뺏긴 겁니다. 자기가 우리 경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다고 끝나지 않는 분이니까 어쨌든 뭔가 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혜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혜진 후보님을 다시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번에 감성표만으로가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셨는데요. 저는 왜냐면 조혜진 의원님이 요번에 이제 다시 복귀해서 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요번부터 이제 전당대회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있었죠. 인기 투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물론 이게 옳은 말이시고 지금 요번에 되게 맞는 말, 만말이라고 하잖아요. 만말을 많이 쏟아내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어? 내공이 있지. 네. 이게 다시 재주목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인기 투표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방지하고 바꾸려면 조혜진 의원님이 앞으로 감성 투표, 인기 투표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드는 역할을 이 이후에 요번엔 이미 이제 본인 출마를 하셨으니까 어렵겠지만 앞으로 왜냐면 이제 차기예요. 대선이 남았고 중요한 게 지방선거가 남았습니다. 지방선거는요. 이번에 지방선거 룰 세팅을 제대로 안 하면요. 서울시만 보셔도요. 지금 서초구 하나 빼고 25개구가 다 뺏긴 상황이고요. 그 구청장들이 이 남아있는 임기 동안 돈을 뿌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청장 한 명으로 그 구가 먹고 살고 있어요. 쓰레기 업체부터 하수구 업체부터 모든 그 직원부터 지금 다 그렇게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 전투거든요. 그 전쟁. 구청장이 저는 요번에 이제 요 얘기를 들으면서 구청장이 예전에는 그래 구청장 국회의원하고 급이 다르지 이렇게 했지만 국회의원 나갈 정도의 분들이 구청장으로 이번 나가셔야 된다. 왜냐면 간단한 선거 아니고요. 그 구청장 다 못 가져오면은요. 차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를 다 뺏기고는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조혜진 의원님이 요번에 이런 것들을 보셨으니까 앞으로 그 룰 세팅을 하는 나는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진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표가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어도 이런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전당대회 뒷이야기 최고위원 당대표. 이제 5월 22일까지가 아마
후보 등록이라고 그럼 이제 진짜 이틀 남은 거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고 이 전당대회는 6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흥행은요. 이게 그 지역에서 딱 연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흥행이 될까요? 이미 관심들이 많이 없어서. 아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 그런 정도군요. 예, 예. 어쨌든 뭐 열심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